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소방시설관리사 1차를 함께할 표정은입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크게 1차와 2차로 분류가 되죠. 자, 1차 제가 강의할 1차는 5과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2차는 2과목으로 분류가 되죠. 뭘로? 설계시공과 점검실무로. 자, 합격률을 보면 1차 같은 경우에는 약 30% 이상 합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방시설관리사는 1차가 아니라 2차를 통과해야 자격증을 받는 거죠. 당연히 그 2차의 합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5% 이하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상당히 적고, 합격률이 작아서 합격자 수가 작음으로 인해서 취득한 후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매력이겠죠. 그럼 1차는 30% 정도의 그러한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합격률은 얼마나 공부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남들이 뭐 한 달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나도 한 달 공부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남이 어떤 식으로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기본 베이스에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얼만큼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를 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맨 처음에 관리사를 보고 1차를 볼 때 가장 먼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를 몇 회 정도 풀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강한 과목은 어떤 것이고 내가 약한 과목은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하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인지 시간을 투자하고, 강한 과목은 조금 덜 투자해도 되고, 이론은 얼마든지 하고 얼만큼 하고 문제를 얼만큼 풀 것인지,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운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올라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남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나도 되겠지 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철저한 계획하에 공부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 1차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1과목이 소방안전관리론이죠. 예전에 기사할 때 소방 원론 그 계열입니다. 원론이지만, 자, 이 관리사기 때문에 약간 레벨이 더 높아요. 그리고 기사 때는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하고 거의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되지만 관리사부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바뀌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론도 그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풀어야 풀릴 수가 있는 거지, 똑같이 문제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실 때 제가 사이드로 말씀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다 귀 기울여 들어가지고 이해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론하고 화재역학이 같이 있죠. 화재역학은 화재가 발생해서 그 열의 이동이나 연기의 이동 같은 걸 나타내는 건데, 뭐 어차피 안전관리론 속에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안전관리론이 그 기사할 때 보면 상당히 쉬웠던 과목 중에 하나예요. 80점 이상을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과목인데, 여기에서는 관리사에서는 어떤 때 상당히 어렵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험을 봤을 때 그때 이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기술사에서 하고 있는 뭐 연소 이론이나 또는 뭐 건축방재 이쪽에서 좀 깊게 나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니까요. 꼭 메커니즘을 꼭 이해를 하는,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문제를 풀어서 암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과목이 수리약, 약재화학, 그리고 소방전기죠. 자, 수리약 같은 경우에 유체역학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유체역학, 연력학, 그리고 소방 배관과 또 펌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했던 것이 기사할 때
소방기계기사에서 육체역학 파트죠.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던 그런 부분일 겁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기사 딸 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 관리사는 문제가 125문제를 봐요. 한 과목당 25개죠. 자, 이거를 125분 동안 봐요. 그럼 한 문제당 1분을 푸는 거죠. 문제당. 그런데 수리학 같은 거 계산 문제들인데 이거를 어렵게 낸다라면 어렵게 내가지고 한 문제를 푸는데 5분씩 내고 그런다. 그러면 다 못 푸는 거예요. 이거.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깊게 계산하는 문제들은 나지 않습니다. 말문제하고 간단한 공식 한두 번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거 그런 정도만 나오는 거지 너무 깊은 문제는 나지도 않을 뿐더러 낮다라고 한들 절대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문제에 5분을 투자할 시간이면 다른 거 5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점수는 똑같아요. 어렵다라고 2점 주는 거 아니죠. 똑같이 1점 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꽈락이 아니라면 그걸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긴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재화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기사에서는 원론이나 또는 저 구조원리 뭐 이쪽에 퍼져 있던 부분들을 여기 모아가지고 약재화학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계에는 뭐 물과 포가 있겠죠. 소화약재. 그리고 가스계에는 뭐 CO2, 분말, 하론, 청정 뭐 이런 약재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화재를 진압하느냐 뭐 그런 부분을 한번 배워보는 그런 거죠.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방전기가 있죠. 소방전기는 우리 기사할 때도 소방전기 기사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과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이것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목은 뭐 전기에서 보면 회로이론과 그리고 전기기기. 자, 회로이론은 뭐 교류, 직류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는 거고 전기기기는 뭐 변압기, 전동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뭐 비중은 당연히 회로이론이 크죠. 전기기기는 뭐 우리가 소방에서 사용하는 거 펌프 정도 사용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조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 제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동 제어. 자,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문제 비중은 어떤 식이냐면 얘가 한 9문제. 수리약 9문제, 뭐 소방전기도 약 9문제. 자, 그러면 2, 9, 18이니까 나머지 자, 7문제는 자, 약재화학이 되겠죠. 그렇다라면 자, 곰곰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고 이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나 전기 비전공자인데 너무 어렵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유체가 너무 어려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자, 여기서는 꽈락도 넘을 뿐더러 60점 이상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약재화학은 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화재안전기준 외우고 뭐 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안 맞추고는 2차에 가서 붙을 수도 없고요. 무조건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 7문제를 맞췄어요. 맞추고 수리학 기본적인 거 조금만 하면 한 3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말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 전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3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다. 16문제, 13문제죠. 13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꽈락을 훨씬 넘어서는, 꽈락이 10문제니까요. 훨씬 넘어서는 그런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0점 정도를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시간은 많이 걸려요. 공부하는데.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과목으로 넘어가서 상과목은 법규죠. 법규. 소방관계 법령. 자, 소방관계 법령은 예전에 소방사본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법하고 소방기본법 그리고 공사업법
그리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이 엄청나게 길죠. 길어서 그냥 설치유지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예전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예전에 소방사본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화재 안전 기준에 있던 그 안에 있던 그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 부분을 자 바깥으로 빼서 특별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중특별법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소방 5분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법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될 건데, 법 체계는 기본법이면 기본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나머지들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시행령 안에 또 뒤에 가면 별표들이 있죠. 시행규칙에 별표와 뭐 서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부까지 다 꼼꼼히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법규들은 1차에서도 하지만 2차에 점검 실무에 가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치유지법, 다중이용업법 이런 것들은 점검 실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1차에서 많이 출제되는 뭐 과징금이나 뭐 과태료 이런 건 안 나고 있죠. 1차용이지만 그렇지만 1, 2차 공용으로 사용되는 어떤 기준들이나 뭐 분류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꼼꼼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아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검 실무를 열심히 공부를 2차까지 같이 공부 안 하고 1차만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법규가 까다롭게 나오면 법규에서도 과락이 잘 나옵니다. 아주 과락 잘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가 법규예요. 2차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과락이 잘 나오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 1과목 써도 조금 어렵게 나오면 과락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이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어가서 4과목으로 가면 위험물 성상, 그리고 구조기준이죠.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자, 그 전에 위험물 기능장이나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방만 하셨던 분들은 이게 완전히 딴 나라 얘기예요. 조금 우리 소방하고는 조금 비껴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깊게 안 하면 아주 꽈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 별도로 다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암기 과목들이죠. 대부분 암기 과목인데 여러분들이 소방만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공부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꽈락 맞는 분들 제가 여럿 봤습니다. 예전에는 1, 2차 시험을 하루에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2차 시험을 너무 잘 봤는데 1차에서 꽈락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분리가 돼 있으니까 크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자, 위험물의 성상. 자, 1류에서 6류까지 류별 분류하고, 그리고 위험 등급 다 외울 거죠. 지정수량, 그리고 특성들, 대표물질, 특성 뭐 이런 것들 다 꼼꼼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안 하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우리 교재에서 문제가 충분하니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능장 문제, 뭐 산업기사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 해놨으니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조금씩 변형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많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별로 이해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적응성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시설기준. 시설기준은 뭐예요? 제조소 등,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자, 이거를 시설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시설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 꼼꼼히 해서 꼭 과락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과목. 5과목이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구조원리는 뭐예요? 다 화재안전기준이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나 이번에는 1차만 공부를 하고 붙으면 나중에 2차를 공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차를 공부하실 때 꼭 2차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1차를 붙었다고 해요.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4, 5월 달 정도에 시험을 보죠. 그래가지고 붙었다고 치면 2차가 9월 달 정도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5개월, 6개월 이 정도 되는데, 그때 공부해가지고 2차를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합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를 공부할 때 1차를 공부하면서 2차도 어느 정도 준비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화재 안전 기준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화재 안전 기준을 다 머리를 다 따가지고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 기술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화재 안전 기준은 거의 90% 이상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횟수, 몇 회독을 해야 되느냐, 100회독 이상 해야 되고 거의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걸 화재 안전 기준을 암기하게 되면 구조 원리는 그냥 90점 이상 맞죠? 왜 맞습니까? 다 거기서 나오니까. 다른 고시에서 조금씩 나오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 80, 90%는 다 화재 안전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를 같이 준비하신 분들은 이 구조 원리는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4과목이나 3과목 이런 데서 60점을 못 맞은 부분들을 다 이 5과목에서 채워주고 이 1과목에서 조금 채워주고, 자, 이런 부분으로 채워가지고 평균 60점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살살살살 해가지고 얘를 60점 맞아버리면 평균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화재 안전 기준을 같이 해가면서 공부를 같이 2차까지 같이 준비하고 1차를 붙으면 그때 바로 시작해가지고 2차를 하면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1년 정도 해가지고는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기간을 가지고 열심히 1차부터 그 준비를 하셔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2개월 이상은 1차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자기가 기출문제를 풀어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꼭 나를 알고 저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내 수준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서 그 계획에 맞게 차츰차츰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렇게 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같이 가고요.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일단은 기출문제 아까 보고 그 다음에 이론을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꼭 이해 후에, 어차피 시험은 암기예요. 암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암기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